하준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수연은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젖줄게. 하준이가 젖을 먹으면서도 계속 보챘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이고, 하준아. 조용히 해야지. 하준아, 제발 조용히 해줘. 누가 들으면 어떡해. 이상하네. 왜 저 소리에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지?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한도그룹 본사 로비에 하늘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김수연이었습니다. 1년 7개월 전 이곳을 떠났던 그 수연이 말입니다. 수연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한도그룹의 연역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자리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7개월 전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도구가 든 카트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수연 씨, 처음이죠? 저는 청소팀 김대리입니다.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같이 다니면서 업무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류에는 김미연으로 되어 있던데. 수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명으로 재입사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예전 직원들이나 임원진에게 알려질까봐 말입니다. 네, 김미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미연 씨라고 부를게요. 청소팀 김대리는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층별 담당 구역, 청소 시간,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곳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사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1년 7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런 인사팀 호출, 그리고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받은 해고 통보, 직속 상사조차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미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김대리의 목소리에 수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되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온 지난 9개월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그 미소 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아, 죄송해요. 그냥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느낌이 나서요. 제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들킬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아이 때문에 힘드실 텐데.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가 좋은 편이니까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근무도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수연에게는 그런 배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조용한 창고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9개월 된 아들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왔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더니 수연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수연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빠가 누구였는지 도망치지 않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연은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멀리 떠나서 아이와 둘이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준이가 자라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 그냥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눈매부터 코선까지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있어, 하준아. 엄마가 젖줄게. 수연은 조용히 젖을 물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소부가 회사, 창고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현실 말입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수연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각 층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동안 예전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소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층에 올라갔을 때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지훈, 한도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하준이의 아빠인 그 사람 말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수연은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유모차에서 잘 자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집에 가자. 수연은 아이를 안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또 이곳에 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준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수연은 하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해낼게. 너한테 아빠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줄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게. 수연이 청소부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년 7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도그룹 회장의 외아들답게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서 차민수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집에 먼저 들려주세요. 지훈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사에서의 단기 연수와 대규모 M&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국 직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연에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말입니다. 민수 씨, 혹시 김수연이라는 직원 알고 있나요? 갑작스런 질문에 차민수가 룸미러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연이요? 어느 부서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케팅팀에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전에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차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직원 말씀이시군요. 네, 기억납니다.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왜 그 직원을 찾으시는지. 그냥요.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지훈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과는 짧지만 진심 어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회사 내 연애는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파견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연락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퇴사한 후였고 개인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현재 근무지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우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수연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종종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퇴근 후 가끔 마신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짧은 키스까지. 집에 도착한 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왜 그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걸까?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수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온통 수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인사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좀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민수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김수연 직원 관련 자료는 기밀사항이라고 하면서 마상도 사장님께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상도 사장이라니. 왜 수연과 관련된 일에 마상도가 나오는 걸까요? 사장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도련님. 혹시 그 직원과 특별한 사이셨나요? 차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좋은 동료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훈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상도 사장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어. 마상도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왠지 어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수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마상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수연? 왜 갑자기 그 직원 얘기를?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는데 인사팀에서는 사장님께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아, 그 직원 말이야. 마상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문제가 있어서 해고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고.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지훈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회장님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마상도의 대답은 더욱 지훈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 즉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니.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인 한도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김수연이라는 직원 기억하세요? 김수연? 누군지 잘 모르겠구나. 회장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마케팅팀에 있었던 직원인데 마상도 사장님이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로 해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회장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지우는 다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우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연이 어디에 있는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연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며 매일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회사, 창고 구석에 숨겨두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날도 수연은 평소와 같이 청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각 층을 돌아다니며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상적인 작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하준이가 울지는 않을까,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준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예상대로 하준이가 보채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수연은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보챘습니다. 배가 고픈 게 분명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젖줄게. 수연은 창고 한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젖을 물렸습니다. 이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준이가 젖을 먹으면서도 계속 보챘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달래려고 해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수연은 걱정스럽게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하준이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준아, 조용히 해야지. 수연은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하준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창고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의 주인은 한지훈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회사 건물인데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이상하네. 지훈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창고 앞까지 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창고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수연이 필사적으로 하준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제발 조용히 해줘. 누가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하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훈은 복도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아기 울음소리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왜 저 소리에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아기 울음소리인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울음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수연이 간신히 하준이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하는 충동과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지만 함부로 문을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직원 중에 누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맡아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사무실에 돌아간 후에도 그 울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이 떨렸던 걸까요? 왜 그 소리가 이렇게 잊히지 않는 걸까요? 창고에서는 수연이 겨우 하준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진정되자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준아, 깜짝 놀랐잖아. 누가 들을 뻔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밖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 소리도 들렸고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들켰을까?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고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하준이에게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줄 기회도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수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지는 않는지, 아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준이를 더 깊숙한 창고 안쪽으로 옮겼고 젖을 먹일 때도 문을 꼭 잠그고 했습니다. 지훈 역시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창고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혹시 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훈은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연과 지훈,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으로, 하나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실이 조금씩 엮여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돌보며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로 더욱 은밀하게, 더욱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이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준이가 배가 고파할 시간이었거든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하준이가 유모차에서 깨어나 보채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왔어. 배고프지? 수연은 하준이를 안아 올리고 평소보다 더 깊숙한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도 잠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구석 의자에 앉아 수연은 조용히 젖을 물렸습니다. 하준이는 배가 고팠던지 열심히 젖을 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잠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내 아빠를 찾아줄게. 수연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지훈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열린 걸까요? 여기 누가? 문을 연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장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지훈은 당황해서 뒤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찾고 있던 수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아기와 함께 말입니다. 수연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은밀해야 할 순간에 가장 감추고 싶었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훈 씨,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젖을 빨고 있었지만 두 어른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금 보챘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연이네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의아함이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수연의 품에 안긴 아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울음소리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매, 그 코선, 그 인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말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년 7개월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훈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준이는 젖을 다 먹고 수연의 품에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눈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코 모양도, 입 모양도, 심지어 귀 모양까지도 자신과 빼닮았습니다. 이 아이, 설마 제 아이인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찾던 수연을 만났다는 기쁨과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제 태어났나요? 9개월 전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맞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저는 이미 해고당했거든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해고,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우는 며칠 전 마상도 사장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 같았던 그의 모습 말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마상도 사장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지훈이 수연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수연과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상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 7개월 전에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창고 안에서는 지훈과 수연이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던 사람을 만난 기쁨과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충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모른 채 수연의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숨겨진 기록들, 창고 안의 침묵이 한참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 씨,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 지훈이 먼저 창고를 나섰고 수연은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마상도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훈은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하준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연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1년 7개월 전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얼굴에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먼저 미안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선택이라뇨?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 혼자 모르게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몇 주 전이었죠. 해고요? 정확히 언제였나요? 1년 8개월 전 10월 15일이었어요. 지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미국 출장 준비로 바쁘게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전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해고당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알게 되었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멀리 가서 아이와 둘이서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물어볼 거잖아요. 엄마, 내 아빠는 누구야? 라고. 수연은 하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모른다, 없다라고. 말해야 하나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온 거예요? 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만은 살아남게 하고 싶었어요. 수연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동안 수연은 이런 마음으로 혼자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 이름으로는 재입사할 수 없었고 가명을 써야 했거든요. 가명이라니? 지금은 김미연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우는 그제야 며칠 전 인사팀에서 김수연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처음 몇 달은 수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출산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하준이를 맡길 곳도 없었어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지우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 수연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하준이가 수연의 품에서 보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선지 울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라고 해요. 수연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지훈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왜 하준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혼자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만큼은 귀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네. 수연이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준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네요.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9개월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제 아버지께 말해요.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해고당한 이유를 아직 모르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상도 사장의 수상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차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모든 것이 들통날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연 씨, 일단 옆 회의실로 피해 있어요. 수연은 서둘러 하준이를 안고 옆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사무실을 정리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상도 사장님이 급히 찾으신다고 하네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마상도가 찾는 걸까요?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차민수가 나간 후 지훈은 회의실로 가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수연 씨. 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네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인 한도그룹 회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일찍 출근해서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과 수연이 1년 7개월 동안 겪었을 고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전 9시 수연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여기로 와요. 지훈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먼저 당신이 해고당한 진짜 이유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사실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집한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요? 수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팥을 쓰레기통에서 주운 문서들이에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수연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이걸 보세요. 수연이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인사 관련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재해고 관련 문서예요. 수연이 한 장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해고 사유서였는데 지훈이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 김수연 회장 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징계해고.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해고당했는지. 부적절한 관계라니. 우리가 연애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왜곡했다는 얘기네요. 지훈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더 있어요. 수연이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상도 사장이 회장에게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김수연 직원, 회장 아들 유혹 시도 및 금전적 요구 정황 포착.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수연이 진정시켰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마상도 사장이 저를 회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훈은 문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이 지훈에게 접근한 것이 순수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이었다고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모함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수연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미국 파견 명령서였습니다. 이건 당신의 미국 파견 명령서인데 날짜를 보세요. 지훈이 날짜를 확인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수연의 해고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파견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상도가 계획적으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뜻이네요.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상도 사장이 왜 우리 관계를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훈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마상도가 자신의 후계 구도에 수연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려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상도 사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련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마상도는 수연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마상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수연 씨를 이런 식으로 모함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함이라니요. 그때 상황이 그랬잖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도련님과 그 직원의 관계가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이세요? 마상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을 텐데요.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저와 제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이. 마상도가 깜짝 놀라며 유모차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 아이예요. 아니, 정확히는 지훈 씨의 아이죠. 마상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이제 아버지께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요. 마상도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1년 7개월 전에 꾸민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지훈이 문서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수연도 마상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당신 때문에 저와 제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이 아빠 없이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마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하준이도 함께 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수연은 긴장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아는 채 서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지훈이 수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들어가죠. 회장실에 들어서자 한 회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뒤에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와 아기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버지, 앉아서 들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회장은 여전히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분을 소개할게요. 김수연 씨입니다. 김수연? 한 회장이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아, 그래? 한 회장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수연 씨는 연인 사이였어요. 한 회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연인? 네,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들어보세요, 아버지.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일,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일,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하준이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그럼 그 아이가... 한 회장의 시선이 수연의 품에 있는 하준이에게 향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지훈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손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인가? 네, 아버지. 지훈이 수연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하준이를 안고 한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김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회장은 하준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코선이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란 말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마상도가 작성한 거짓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을 모함한 내용들, 조작된 해고 사유, 그리고 계획적인 미국 파견까지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모두 진실입니다. 지훈이 답했습니다. 마상도가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마상도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회장이 긴급 소집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마상도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과 수연 그리고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마상도 여기 앉아라.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상도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한 회장이 문서들을 마상도 앞에 던졌습니다. 이 보고서들 내가 작성한 거 맞지? 마상도는 문서들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대답해. 이 여직원을 이런 식으로 모함한 게 사실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님, 당시 상황이 어땠는데? 마상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도련님을 위해서, 지훈이를 위해서? 무슨 소리냐? 한 회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의 인생을 조작했느냐?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상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냐? 한 회장이 다시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애가 내 손주였단 말이냐? 1년 7개월 동안 내가 모르고 지낸 내 손주 말이야. 마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고 했지? 정말 우습군.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된 기쁨도, 내가 할아버지가 된 기쁨도 모두 내가 빼앗은 거야. 회장님, 그리고 이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한 회장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을 리가 있겠소. 내가 미안하오. 한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 제 아들입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주가 맞구나. 마상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상도. 한 회장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당장 사표를 써라. 회장님, 제발. 사표를 쓰라고 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마상도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상도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20년 회사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다시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첫 손자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준이에요, 할아버지.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좋은 이름이구나. 한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자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지켜온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상도는 회사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한도그룹 내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훈과 수연, 그리고 하준이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수연과 하준이를 위해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고급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소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수연이 원했던 것은 큰 집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준아. 수연이 하준이를 안고 새 집 앞에 섰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옹알이도 늘었고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지훈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하준이가 뛰어놀 마당도 있고 수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숨어 지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소파, 식탁, 그리고 하준이를 위한 아기 침대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수연 씨가 회사 정리하는 동안 준비했어요. 수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도 수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하준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지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준이가 당당하게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지훈을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지훈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준아, 아빠 왔어. 지훈이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준이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이 밥을 짓고 지훈이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준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처음이네요. 수연이 밥을 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꿈만 같아요. 지훈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준아, 먹자. 수연이 하준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아직 서툴러요? 연습해야죠. 지훈이 숟가락을 받아 하준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빠니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늦게나마 아빠가 되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연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혼자서 하준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날들, 회사 창고에서 몰래 젖을 먹이던 날들,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수연 씨, 무슨 생각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수연이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저도 미안해요.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몰랐던 일이니까.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요. 3명이 함께요. 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가 이유식을 다 먹고 나자 지훈이 아이를 안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준이는 아빠 품에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하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 여기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 거야.
지훈이 하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수연이 하준이를 재우기 위해 침실로 갔습니다. 지훈도 따라갔습니다. 하준아, 잘 자. 수연이 하준이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빠도. 지훈도 하준이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명이 함께하는 잠자리였습니다. 하준이가 잠들고 나자 지훈과 수연은 거실로 나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 씨. 네. 결혼해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말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늦었지만 제대로 해요. 하준이에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말아요. 간단하게 가족들끼리만요. 물론이죠.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언젠가 묻는다면 말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망치지 않았다고, 진실을 끝까지 지켰다고.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요. 꼭 말해줄게요. 하준이가 자라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네, 약속할게요. 지훈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세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하준이 침대 옆에 서서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 엄마가 약속한 대로 내 아빠를 찾아줬어.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1년 7개월간의 모든 고생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도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만든 따뜻한 미역국과 지훈이 준비한 계란 후라이, 그리고 하준이를 위한 이유식이 소박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빠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숨겨졌던 시간들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수연의 용기와 늦었지만 책임을 진 지훈의 사랑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수연과 지훈, 그리고 아기 하준이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